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척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경선 이제 총성이 울렸다고 봐도 되는 거죠? 울렸습니다. 그렇죠. 울렸죠? 확실히 울렸습니다. 확실히. 자,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정상이고 기본 아닌가요? 그 기본을 지키자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원래 어느 정당이든 이 경선 룰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어도 예외 조항이 늘 있거든요. 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네. 상당한 사유가 있는 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옥신각신 했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잡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잡음 줄이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해찬 당대표 때 작년 8월에 만든 룰인데, 당시에 만들 때 이미 대권 유력 주자들 다 동의를 받았어요. 네. 이재명, 이낙연 이런 분들 다 동의를 받았거든요. 때문에 좀 명분이 좀 적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송영길 당대표가 당의 고문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고문 대다수가 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 입장을 피력했고, 또 원외위원장들과 비대면 회의를 했는데 원외위원장들 중에서 10대 1로 원칙을 지키자라는 의견이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떤 명분 삼아서 사실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조금 이견이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있었지만 큰 대의에 함께 하기로 해서 표결 없이 최고위원회에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는데, 아쉬운 것은 이 발표가 있자마자 이낙연 당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다, 나쁜 선례로 굉장히 유감스럽다, 당무위원회 소집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서 바로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 수용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입장을 냈고, 또 함께 연대 대상했던 정세균, 이광재 의원까지도 수용, 이렇게 입장을 피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3시 20분쯤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SNS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일단락이 좀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조금씩 늦네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경선 연기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담론을 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이기자고 하는 의견이 다른 건데, 문제는 이게 수습돼가는 과정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원칙은 그냥 180일 전에 뽑기로 한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기를 주장한 분들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조금은 실패했다. 아니, 다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선이 쉽지 않다, 그것도 이유가 되고, 야당 쪽 진영하고 지금 우리가 이 라인이 안 맞는다,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승리 공식,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조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 다수가 보기에는 후발 주자들이 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게 다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본선 주자가 될지 확정할 수 없다. 지금부터 경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가는 분이 있고 뒤서가는 분이 있고, 유리한 사람이 있고 좀 불리한 사람이 있고, 우와 열은 있으나 지금부터 9월 초까지 한여름 뜨겁게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후발주자의 전략이라는 것을, 저 사람은 나의 페이스메이커야. 내가 이길 건데 저 사람을 나의 동력으로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제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민주당의 경선은 재미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원칙대로 가기로 한 만큼 시간은 정해졌어요. 그럼 조금 전략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큰 틀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잖아요. 민주당은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한 달 정도 보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7월 5일부터 8월 3일 이런 얘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7월 9일
11일 사이에 컷오프할 가능성이 네.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선 1라운드는 좀 끝났다. 냉철히 얘기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삿바 싸움이 중요한데 네. 그렇죠. 지금 삿바 싸움에서는 이재명 지사 쪽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길 대표도 리더십을 조금 강고하게 만드는 좀 계기가 그렇습니다. 됐을 거예요. 계기가. 네. 네. 3917님께서는 노이즈 마케팅이었네 이거. 원래 삿바 싸움 하면서 이거 민주당으로 지금 여론 가져오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요. 아하. 0780님 원칙대로 해야지. 당연한 결론. 삼척동자도 안다.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다음 달에 6명 컷오프를 하고 9월에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그렇죠. 겁니까? 네, 9월 5일 날 그렇죠.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6명에 누가 드는 건지 이게 뭐 이게 계산 9명이 두드리기겠습니다. 지금 도전했는데 네. 3명이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탈락자 3명은 최영일 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기로 해요. 와. 최영밀 평론가. 근데 이 9명이 답니까? 더 나오지 않을까요? 한 명이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죠. 박용만 두산 회장 얘기가 여의도 내에서 조금씩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예. 그래서 네. 한번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확인해봤는데 약간 고민 중인 느낌이 듭니다. 6월 말이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면 경선이 시작돼요. 네. 며칠 시간은 있어요. 한 그런데 주만. 이게 룰 자체가 컷오프 룰이 당원 여론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하고 두 가지를 반반씩 합산을. 섞어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지금 10명이든 9명이든 지금 이 정도로 보면 3명은 대략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은 나오죠. 앞에 3명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뒤에 네. 3명 맞춰주세요. 네, 앞에 세 명은. 그 왜 또 어려운 걸 또 감으로 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곤란한 걸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곤란한 거. 저 지금.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네 분은 순위권에 같다. 들어갈 거고요. 네, 예, 두 순위권에 분이 들어갈 것 이제 같다. 어려운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그 청년 경쟁하고 있는데 그나마 70년대생 조금 젊은 박용진 의원이 후보로 약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지금 박용진 요거, 의원이 여론조사하면 뭐 좀 나와요. 5위권, 4위권 나오는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맞습니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민주당 룰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배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걸러내니까 전체 여론조사보다는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변수는 없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나타나거나 해성처럼 그게 등장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제3 후보론이 계속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쉽지 않습니다. 9월 5일에 결정해야 된다면 지금 그동안 이제 올해 이재명 지사의 어찌 보면 좀 호적수로 이제 지지난해 얘기되던 건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재판 문제가 쉽지 않죠. 김경수 그다음에 이제 지사는 생각이 없고요. 네,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민주당 육 사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와 함께 이제 입장이 민주당 국민의힘 두 군데 모두 러브콜을 지금 받았다.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고 네. 또 하나는 뭐 유시민 유시민 시민 후보론 있었는데 좀 힘들지 일단 않을까. 본인이 네. 계속 고사하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나도 뛰어든다 하기에는 그분은 쉽지 않습니다. 입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는 그렇죠.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본인이 하기 싫대요. 네. 9 내지 10으로 간다. 혹시 뭐 저희 주진우 앵커 생각 있으세요? 제가요? 네. 보니까요. 최영희 평론가 이 자리 앵커 노리는 것 네. 같습니다. 눈빛이 좀 다릅니다. 그렇구나. 아니, 네. 정치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치로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가시라고요. 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누가 손은 키우고. 자, 야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어이 출마 선언을 짜자잔. 하기로 했다는 전언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언이고. 이제 그날 하긴 이제 합니까? 하겠죠. 이 정도 발표는 장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시간까지. 윤봉길 의사 그 오후 기념관. 1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전원 정치, 간보기 정치 일명 이런 부분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기자들이 좀 짜증이 많이 나요. 그렇죠. 피로감이 좀 큽니다. 국민들도 필요하고요. 네, 불쾌하고. 그래서 내일 핵심은 그 29일 날 메시지 핵심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한 명쾌한 입장. 그러니까 진로 문제에 대해. 낼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뭐 엑스파일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질의응답을 하면 그 질문 나오겠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실 건지 이게 이제 관심이 모아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또 번복하면 또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629, 자 윤봉길 기념관, 윤석열 전 총장 대권 도전 선언 그리고 질의응답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일정은 자 이제 민생 투어라는 표현 싫어하시더라고요. 민심 경청을 합니다. 일정 기간 쭉 돌면서 뭔가 상징적인 장면들이 또 나오겠죠. 네. 근데 좀 식상한 장면이 아니라 그래도 신선한 장면이 나오길 기대해요. 이왕이면. 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뜻을 내가 듣고 고심고심을 하니 자 윤석열이라는 괜찮은 대권주자 인물이 자 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과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야권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과 이제 입당 교섭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8월 말에 버스가 떠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7월 한 말 8월 초에 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민심 경청 투어를 통해서 7월 달 국민들의 동안 뜻을 받아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듣고 8월 달에 자신이 삼지대에서 출마할 건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건지 8월 초에는 결론을 하겠다. 내리겠다. 여기까지 나와줘야죠.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러네요. 거기는 동의. 근데 이제 엑스파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할 텐데 지금 건건이 반박하기는 쉽지 않고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배우자, 뭐 장모,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로 재직할 때 벌어진 예를 들면 이제 윤모 세무서장 관련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건이 반박하기엔 시간이 주목도가 글로 쏠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엑스파일은 강하게 받아치고 자신의 대권 비전을 주로 어필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질의응답이 날카로울 것 같지가 않아요. 두루뭉술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받겠다고 하면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막 쏟아질 텐데요. 네네. 그런 질문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바쁜 척하고 빨리 나가야죠.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행사장을 대관한 시간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남기고 자 질문 주세요. 그러고 세게 딱 얘기하고 예를 들면 나는 아무개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윤 총장 스타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멋있는 얘기 딱 하고 시간이 아쉬워서 다음에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서둘러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촉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29일 날 자리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밝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라 함은 비전과 방향, 뭐 핵심적인 정책 기조, 뭐 이런 걸 컨텐츠가 있어야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국민에게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정치를 참여하겠다, 대선에 뛰겠다는 정도만 그래요?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748님이 윤석열 전 총장 대권 후보 선언한다는 말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번 29일 날 발표는 아마도 대권 후보 나서지 않겠다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서지 않겠다. 8748님. 네. 나서지 않으면 그냥 좋은 생각입니다. 그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해도 되는 요 의견이 맞으면 네. 큰 상품을 주셔야 돼요. 그래, 큰 상품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거 주셔야 돼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 제일 큰 거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요. 예.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증이나 뭐 자격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언론이.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우쭈쭈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보수신문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뉘앙스가. 그러면서 윤석열 조선일보 출신 논설위원이 처음으로 영입됐다가 대변인. 바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이동훈 대변인. 네. 그리고 나서는요. 보수 언론이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그런 느낌을 제가 감지했는데 네. 이 보수 일각에서 좀 우리가 이야기하던 강성 정통 보수에서 윤석열 엑스파일 통과할 수 있을까? 검증은 피할 수 없는데 근데 반반이야, 예를 들어 확률이. 그래서 플랜 B가 최재형인데 플랜 B를 더 선호해요.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최재형 감사원장은 딱 한 가지 딜레마는 있어요. 현직 감사원장인데 지금 곧 사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권 나오는데 이거는 검찰총장도 사직한 후 몇 달 만에 대권행, 감사원장도 사직하고 대권행. 네. 이 국가 사정기관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헌법기관이 권력기관이 그러면 이런 안 되지 경우는 않습니까? 없었어요. 네. 이건 굉장히 나중에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론으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순수성 또 이제 정통 보수를 지키고자 하는
내 몸을 던지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걸 보고 그럼 윤 전 총장보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더 선호하나 보다 하는 느낌이 전 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밀 걸로 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는 전통적 지지층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구주류가 있고요. 새로운 보수층, 즉 2030 세대를 확장하고자 하는 신주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그 신주류가 정점에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하태경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강론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의 인사들을 가지고 가자. 네, 그래서 엑스파일을 보는 시각도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뜨겁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주류 쪽에서는 이제 나경원 이런 분들이 정진석 이런 분들은 윤석열 영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 중에 일부는 네. 내부 인사들 국민의힘 내부 인사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 내에서 우리가 선거에서도 이기고 대표 경선도 지금 흥행으로 만들어놨다. 우리 힘으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이 생각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렇습니다. 뺏어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신주류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5, 60대 지지 기반에 20, 30대만 좀 뺏어올 수만 있으면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 생각인 겁니다. 거기는 윤석열 전 총장 이거 간단치도 않고 왜냐하면 또 그분들은 그 검증에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호락호락 같지도 않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이런 분들 그런 중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운 주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계속 회의를 합니다. 왜 무슨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정 관련된 회의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죠. 7817님이 윤석열 급 반전으로 민주당 입당 선언할 것 같습니다. 브라보. 네. 오늘 왜 이렇게 상품 받아가는 분이 많지? 네, 지금 거의 로또에 거는. 자, 변광성님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좀 응원해 주세요. 7817 님. 없어요. 변광성님께서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날 이거 아닙니다. 그날 복당한 레드홍 우리 그거예요, 바로. 홍준표 출마 선언 비슷한 거 한다. 지금 제 얘기가 그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말을 했어요. 저는 기회 두는 게 윤석열 총장한테 이거는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국정 중에 검찰과 관련된 건 1%밖에 안 된다. 그렇지. 나머지 민생이나 외교나 안보 이런 거는 검찰 등등. 이슈가 아니다. 그렇지. 그 말이 맞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재형. 왜냐하면 둘 다 정치 초짜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련한 이 홍준표의 칼날을 과연 피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신주류는 자강론이다. 네. 그러니까 구주류는 좀 이 강한 대권 주자를 영입해서 어떻게 키워서 같이 가보자. 근데 지금 돌주류. 독자파. 돌아온 주류. 그렇죠. 돌아온 주류 앵그리 홍. 네. 자, 바로 이분이 지금 아주 묘한 그러니까 이게 반지의 제왕으로 치면 골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골룸홍. 뭐냐 하면 이제 치는 겁니다. 윤석열 치기 하잖아요. 그 치죠. 네. 나와서 지금 뭐예요? 근데 네. 홍준표 의원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에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거는 좀 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홍준표 아니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지원을 받았어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렇죠. 맞아요. 얘는 배현진 네. 최고위원 후보하고 그렇죠. 짝짓기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런닝메이트로 했지 네. 않습니까? 배현진은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 걔보고. 예전부터. 예. 그래서요. 근데 홍준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불법 사찰 얘기 있잖아요. 괴문서 얘기하고. 네. 이게 윤 전 총장이 받아친 건데 엑스파일을 거기에 대해서 사찰을 주도하던 인물이 그렇죠. 불법 사찰 운운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그렇죠. 무서운 얘기예요. 네. 옛날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이전에 지금 이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가 사찰 관련 문건 있냐?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그만둔 현직 총장이에요. 올해까지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찰을 주도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던져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선배인데. 또 물어보면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그렇죠. 좀 증명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얘기는 있어요. 할 말이 말은.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좀 엑스파일 막 돌아다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실제로 그런 엑스파일을 작성하려면 이 권력기관 특히
검찰 출신들을 전직 검찰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보가 상당히 정확도가 높거나 뭐 구체적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회자되는 게 황교안, 홍준표 두 분이에요. 네. 사실 왜냐하면 네. 검사 대선배 아닙니까? 거기다 그리고 황교안, 공안 쪽에서 일을 공안통. 했었기 때문에 특수통에 물먹었던 공안 출신이고 때문에 그 앙금이 쌓인 전직 검사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과연 여권발일까? 아니면 야권발일까? 이런 옥신각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보의 양은 홍준표, 황교안 그 두 분을 지지하는 그 측근들의 그 오히려 정보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후배들이라든가 저는 그게 보여집니다. 연결망들이. 이게 참 저기 캠프를 꾸릴 때 레드팀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마타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전직 검사, 맞습니다. 전직 검찰 수사관들 이렇게 많이 그렇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주진우 검사, 전 변호사. 검사가 네.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지금 변호사. 아니야 얘기해 줬어요. 주진우 전 검사가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검찰 출신들이 모여요. 맞아요. 그렇죠. 자, 4559님께서 윤석열 전 총장 대권 도전 선언하고 신당 창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데. 자, 두 번째 남정호님께서는 근데 윤 총장 경선에 참여할까요? 아니면 경선 끝나면 1대1로 단일화하자고 할까요? 여기는 진짜 복잡합니다. 함수관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샷 경선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와서 한 방에 치르자. 네. 이거는 서로의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8월 달에 출발하자 하면 다 그때까지 그렇지. 들어와야 하고 당내 기반도 좀 엇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죠. 당내 기반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물들이 유리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그런 만들 수가 면에서 없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자기한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아주 나쁜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계속 견제구는 던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밖에 원래 계속 만나자고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만남을 거부하면서 좀 사이가 소원해지는 느낌이고. 예. 거기에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과 통합 얘기가 오고 가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관계가 별로 없고 막 이러면서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의 입당 가능성 좀 더 높게 보기는 합니다만 1대1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11월경에 단일화 야권 단일화 형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평당원으로 원오브 댐으로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인센티브를 달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뭘 지금 줄 수가 있죠? 민심 경청도 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액션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그냥 조직과 자금이 난 필요하고 나는 지지율이 높으니 우리가 쿨하게 자 조직은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도 탄력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선 지지율은 나 그럼 윤과 힘이 합치십시다. 뭐 이러면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밀당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계속 주변의 조언은 몸값을 높여서 가야 됩니다.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대선 경선 룰이 시스템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그렇죠. 결선 투표제까지 있고 딱 이게 정해져 있는데 시기 가지고만 이번에 다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새롭게 정해야 하는 거예요. 늘 할 때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준석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저쪽 야권에서도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데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 정말 많습니다. 김종현님 6월 29일은 윤석열의 대권 포기 선언일입니다. 아하,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7609님 제가 윤석열 총장이면 불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기는 신기루 같은 거라 거품이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이라면 불출마한다. 네,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윤봉길 기념관까지 대여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윤봉길 기념관 가가지고 폼나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대권 불출마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시민으로 네. 애국하겠습니다. 뭐 그건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네. 하는 예. 청취자의 의견입니다. 그분 맞히면 완전 노또인데. 제가 사비 털어가지고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송혁중님께서는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모아서 김종인 대표로 제3지대를 꾸민다. 그분들이 다 섞이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분들끼리. 예를 들면 안철수, 김종인, 윤석열, 최재형 다 네 분이 함께 섞이기가 어려워요. 관계가 다 꼬여 있어. 꼬여 있어. 여기에 플러스 국민의힘까지 지금 합쳐야 아니 되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나중에 선대위원장 요청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안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도울 의향은 있지만 굳이 내가 국민의힘에 또 들어가서 무슨 선대위원장이냐. 선 그었습니다. 선 그었습니다. 네, 선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도 이상하죠. 네. 사실은. 그리고 또 네. 최재형 감사원장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만간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서 개헌론을 띄우는 사람들끼리는 또 한쪽에서 모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중간지대 이 빅텐트론자들이 네. 개헌에서는 이제 의원 내각제 주장을 많이 하면서 예.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항상 너무 그랬어요. 큰 이야기라 항상 대선 때는 그랬잖아요. 또 다른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고요. 예. 지금 대통령제로 쭉 가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야권의 지금 대선 향방이 말씀하신 대로 청취자분들이 정확하세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뜰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이 경고성보다는 지금 야권은 굉장히 가변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네,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권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747님이 윤 전 총장은 정치하겠다고 선언하는 대신에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 지방선거 출마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엑스파일 수그러들지 않을까 합니다. 엑스파일은 확실히 수그러듭니다. 그렇게 하면 4928님께서는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좀 반성을 해야 할 것이 현 정부의 녹을 받던 사람이 그 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얘기도 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정말 나오면 네. 현 정부에서 3명이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되는 거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그 말 들으면 서운해하죠. 네, 고민을 좀 해야 임기를 돼요. 맞췄는데 예. 두 분은 임기를 못 맞춘 분들이잖아요. 대선 열차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정치연구소 달리고 영앤영도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대권까지. 지금까지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